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 앞. 윤은혜는 손에 잡힌 쇼핑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흐르는 땀과 함께 윗선을 향해 올라가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눈앞엔 8년차 단골 고객 이선미라는 이름표가 달린 중년 여성이 물건을 바닥에 쏟아놓고 있었다. 직원이 말대답을 해? 무릎 꿇어. 주변이 순간 얼어붙는다. 왁자지껄하던 계산대 주변의 소음은 달그락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지는 우유팩 소리로 대체되었다. 스마트폰이 하나둘 은혜를 향해 들이대졌다. 직원 맞지요? 오늘 영상 올라간다. 뒤에서 한 남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윤은혜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래도 말했다. 저 고객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결제를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내 입으로 잘못 없다고 해? 이선미는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내리꽂았다. 고객이 틀렸다 해도 직원이 무릎 꿇으면 끝이야. 그게 서비스야. 그 말이 더 이상 가슴을 찌른 게 아니라 귓속을 날카롭게 때렸다. 은혜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띠링거리는 SNS 알림 소리도 울려 퍼졌다. 직원이 무릎 꿇음 키읔키읔. 진짜냐? 요새 아직 저러냐? 조롱이 반응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때 매장 한가운데 뒤틀린 그림자 하나가 은혜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길게 자란 머리칼, 다해진 외투, 얼룩이 가득한 바지. 노숙자로 보이는 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던 그의 눈빛은 모든 걸 꿰뚫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정된 것처럼. 노인은 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아야지.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은혜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왜 나야?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그 노인은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단정한 회색 정장, 고급 가죽 구두, 잘 다려진 와이셔츠, 긴 머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앞엔 포인트몰 그룹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회장이었다. 윤은혜의 무릎 꿇은 순간 조용히 이 모든 걸 바라보던 진짜 권력자. 모든 건 그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입구에 유리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매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엔 한기만 불어왔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서였다. 그날 이후 은혜를 향한 세상의 눈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던져진 시선 하나하나엔 조롱과 연민이 뒤엉켜 있었다. 무릎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며칠 뒤 은혜는 휴게실에서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원 하나 무릎 꿇린 썰 풀어봄 리으리응. 직원 교육 왜 있다고임? 무릎 꿇는 순간이 레전드 키읔키읔키읔. 심지어 은혜 얼굴이 가려진 캡처 이미지와 편집된 영상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다. 댓글엔 이런 말이 달렸고 은혜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닫았다. 동료들의 침묵. 저걸 저러고 있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영상 떴다며? 남 봤는데 키읔키읔 장난 아니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동료들의 시선은 멀어져 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은혜는 물류 트럭이 도착하자 쪼그려 앉아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다시 나타난 노인. 허리 다치겠다. 저 무거운 걸 혼자 들면. 은혜가 고개를 들자
며칠 전 자신을 바라보던 노인이 서 있었다. 낡은 회색 점퍼, 조용히 접힌 손, 폭풍 뒤뜬 듯한 눈빛. 아, 또 오셨네요? 사람이 오던 길을 다시 와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노인은 은혜가 꺼낸 삼각김밥 포장지에 시선을 두며 말했다. 내가 누구와 무언가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구나. 보아하니 마음을 먼저 쓰네. 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려다가 제가 바닥에 무릎 꿇었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 무릎은 누군가를 위해 꿇은 게 아니네. 그 자존심이 꺾이길 바란 사람들 때문이다. 그 말은 은혜의 가슴 깊숙이 울렸다. 본사 감사팀 등장. 그날 오후 본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매장에 들이닥쳤다. 죄송한데 윤은혜님 맞으시죠? 남자는 태블릿을 들고 은혜에게 다가왔다. 명패에는 본사 품질평가팀 검사조정관 박세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최근 접수된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있어서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시간. 은혜는 숨을 가다듬고 참았다. 그날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손님이 욕할 때도 무릎을 꿇을 때도요. 박세진은 피식 웃으며 태블릿에 무언가 적었다. 그 마음이 진짜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의 눈은 끝내 믿는 기색이 없었다. 복도 너머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빛은 섬뜩했다. 또 다른 폭풍의 시작. 달콤한 달걀빵 냄새가 풍기던 매장 앞. 은혜가 계산대에 서 있던 그때 갑자기 또 한 명의 손님이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빵에 곰팡이 폈잖아요. 손님은 비닐봉지를 들어 흔들며 화를 냈고 은혜는 조용히 대응하려고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교환. 교환? 당신 지난번에도 무릎 꿇었다면서요? 그럼 이번엔? 그 손님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바닥에 엎드려 사과하시라고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은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끝나지 않았구나, 아직에서도. 그리고 매대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노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포인트몰 2층의 창문 너머로 은혜는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누군가 자신을 찍은 그 영상은 계속 SNS 속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었다. 심지어 이틀 전 은혜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GIF 파일로 만들어져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회사 분위기. 조금 걷다 보면 고개를 푹 숙인 동료들이 멀찍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 사람 맞지? 무릎 직원. 대단하네. 요즘 고객 대응 다 그런가 봐. 난 저런 짓 안 해. 회사에서 시키니까 한 거겠지. 직원들은 등 뒤에서 말을 했고 은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숨을 삼켰다. 점장인 박 팀장은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이제 은혜는 자신이 마치 도시의 한복판에서 돋보이는 침묵이 된 기분이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존재. 감사팀의 등장. 점심 무렵 본사 감사팀이라는 이름이 적힌 배지를 단 젊은 남자가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카트 바퀴 소리, 직원들 응대, 심지어 안내방송의 말투까지 녹음하며 움직였다. 박세진 33, 본사 품질관리부 팀 소속. 그는 말없이 직원들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움직였고 그 눈은 마치 불량품을 찾아내는 스캐너 같았다.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들여다보던 박세진은 은혜를 보고 멈춰섰다. 윤은혜님이시죠? 네, 말씀하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 응대평가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해도 될까요? 은혜는 어깨를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묻는다. VIP 고객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심정은 어땠나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요?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 정도로요? 그 질문에 은혜는 눈을 내리깔았다. 말없이 눈빛을 고쳐 쓰곤 말했다. 사실, 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손님이 화를 많이 내셔서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은 건 왜죠? 그제야 은혜는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대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게 부당함을 막을 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진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다시 태블릿을 보며 대화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묻고 싶었다. 노숙자처럼 보이던 사람. 그분에게도 같은 태도로 대했나요? 은혜는 놀라지 않고 말했다. 네. 그분도 손님이니까요. 다시 찾아온 그 할아버지. 그날 오후 은혜는 생수 진열대에서 물통을 옮기고 있었다. 물건이 무거워 흘린 땀을 옷깃으로 닦으며 숨을 헐떡이던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그렇게 무거운 걸 혼자 옮기면 허리 다친다. 은혜가 돌아보자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다시 서 있었다. 그는 도시락 하나가 든 종이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거 하나 먹으려 했는데 손이 좀 떨려서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혜는 도시락을 안전하게 띄워주며 말했다. 여기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물이랑 젓가락도 갖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은혜를 바라보았다. 넌 늘 어떤 사람에게든 똑같이 대하더군.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넌 참 위험한 사람이야. 네. 그 위험한 착함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하려 들 거야. 너처럼 생각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은 오래도록 은혜의 귓속에 울렸다. 그날 오후 한 번 더 폭언 고객이 나타난다. 이번엔 베이커리 앞에서 빵을 바꿔달라는 60대 남성 고객. 그는 빵에 흰 곰팡이를 발견했다며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성을 낸다. 이딴 걸 팔고도 직원이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바로 교환해 드릴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손이라도 닦는 표정을 보여줘. 사과를 똑바로 해. 그러자 멀리서 은혜의 모습을 보고 달려오는 모습이 화면 한켠에 잡힌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똑바로 확인하고 있었다. 사건은 빠르게 커진다. VIP 고객들은 이번엔 직원 무시 논란을 거슬러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는 고발용 이메일을 본사에 보낸다. 본사에선 사건을 다시 회의에 올려놓는다. 오후 근무가 끝난 뒤 직원들이 각자 포스기를 끄고 퇴근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은혜는 혼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눈은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 순간 점장 박 팀장이 은혜를 불렀다. 윤은혜, 너 징계 대상자다. 네. 회장님까지 보고 들어간 거야. 이 사건 때문에. 그 말에 은혜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저는 고객 말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정말로. 자네는 대응을 잘못한 거야. 고객이 바라는 건 사과 이상의 거였다고. 은혜는 그 말이 너무도 비정하게 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물었다. 만약에요, 제가 잘못도 없이 무릎 꿇었다면 그건 맞는 행동인가요? 박 팀장은 대답 대신 차갑게 웃었다. 그건 말이야. 이 마트에선 중요하지 않아. 집에 돌아온 은혜는 엄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는 오래된 목발을 짚고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다. 은혜는 오늘 마트 손님에게 받은 사과 몇 개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다 판매 안 된 거라서 가져왔어. 엄마는 웃으며 껍질을 깠다. 넌 참 늘 남들 거 먼저 챙기는구나.
그러나 은혜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엄마, 내가 무릎을 꿇었어. 그래, 마음 많이 다쳤겠구나. 근데 진짜 나만 문제가 있는 걸까? 난 손님들이 편하게 있길 바랐을 뿐인데. 엄마는 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은혜야, 넌 착한 거야. 그리고 착하다는 건 때로는 세상에게 두드려 맞는 거야. 하지만 난 그게 두려우면서도 내가 그 착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오후 본사에서는 긴 회의가 열렸다. 그 영상은 외부의 기대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에 흠을 남겼다. 그리고 그날 밤 한빛그룹 전체에 내부 공지가 돌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포인트몰 본점에 방문하십니다. 모두가 흥분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금 포인트몰이 뉴스에서 나온대잖아. 회장님이 웬만해선 본사도 안 오시는데 저 영상 때문에 뭐가 있었던 거 아냐? 사람을 보는 법을 잃은 세상, 결국 시험을 쳐야 했다. 고객들이 흘러드는 사이 오전 10시 30분 매장 스피커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린다. 전 직원 및 고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본사 회장님께서 조금 후 포인트몰 본점에 방문하십니다. 포스기를 작동시키던 직원들의 손이 얼어붙는다. 담당 관리자들이 뛰다시피 하며 각 코너로 몰려가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박 팀장은 벌개진 얼굴을 하며 말한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 실수하면 그냥 끝이다. 은혜는 심장이 뛰었다. 회장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10분 뒤 롯데백화점 VIP 라운지를 방불케 하는 고급 검은 차 3대가 포인트몰 매장 앞에 서서히 들어선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 모두가 숨을 죽이며 주목한 가운데 사람들은 큰 키에 은발머리를 정돈한 수트 차림의 노신사 한 명이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바로 정승조 회장. 한빛그룹의 창업주, 포인트몰의 모든 매장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었다. 그 뒤 따라붙은 것은 고급 슈트 차림의 수행비서 2명, 그리고 본사 감사팀 직원 박세진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매장 입구를 통과했다. 방송실 실장은 숨을 고르며 치약 상품 라벨에 얼룩이 없는지 확인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을 아끼느라 더더욱 정신없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회장이 간 곳은, 그가 천천히 향한 곳은 생수 코너도 고급 정육 코너도 아니었다. 바로 하릴라벨이 붙은 편의 도시락 코너였다. 그곳에 노숙자처럼 보였던 낡은 점퍼를 걸친 한 노인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거기 있지요. 회장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들렸다. 그 노인은 바로 옷만 바꿔 입은 정승조 회장이었다. 어제까지 누더기를 입고 나타나 사람들의 눈치를 관찰하던 정 회장. 그가 직원들의 눈높이를 보기 위해 종종 노숙자 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도 몰랐다. 회장은 은혜가 고개도 들지 않고 도시락을 씌워주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착하지만 위험하다던 말. 그 위험한 발언은 사실 그의 본심이었다. 정 회장은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이라고 믿었다. 겉옷만으로 대하는 태도는 직원 인격을 보는 잣대. 그의 눈에 은혜는 단 하나 진실한 직원이었다. 오전 11시 10분. 포스기 뒤편에서 느닷없이 직원 호출 상황이 터졌다. 박 팀장은 본사 감사팀에게 끌려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갔다. 정 회장 역시 안내를 받으며 마이크가 설치된 작은 무대 위로 올라섰다. 모두들 앉아주게. 어찌할 바를 몰라 손님들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았다. 나는 어제까지 여기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이곳에 있었다네. 그 말에 모두 경악했다. 어제 어떤 직원은 고객에게 무릎을 꿇었지. 하지만 난 그때 느꼈네. 무릎을 꿇었어도
눈빛만은 굽히지 않았구나. 그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눈을 은혜에게 고정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회장님이 은혜에게 손짓한다. 이 직원은 나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눴네. 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은혜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혜를 마주보고 말했다. 어제 도시락 챙겨주던 사람, 말 한마디 섞어준 사람이 바로 자네였지. 그 순간 박 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달아올랐다. 주변에 있던 부장들도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손짓 하나로 본사 감사팀 직원에게 파일을 넘기라고 했다. 박세진은 태블릿을 연결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은혜가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할머니 손이 떨린다고 젓가락을 쥐어주던 모습. 반면 VIP 고객과 박 팀장이 은혜를 욕하고 상습적으로 비인격적 대우를 했던 장면들이 편집돼 있었다. 그리고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이 보던 건 고객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 이미지였다네. 우리는 고객만 섬기는 회사가 아니다. 사람을 보는 회사다. 이어서 회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팀장은 즉시 해고 조치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네. VIP 고객을 대동하고 무릎을 강요한 부부도 그날 이후 몰래 유튜버에게 폭로당해 카메라에 담겼다. 감사팀은 이번 일을 통해 모든 직원들의 표정을 다시 기록하라. 착한 사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다. 포인트몰을 가득 채운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으면서도 부드러웠다. 기자들의 몰려듦. SNS에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포인트몰 직원 무릎 사건, 알고 보니 회장의 시험이었다. 노숙자인 줄 알았던 사람, 그룹 회장이었다. 죄의식 없는 고객들 여론재판 당해 은혜는 갑자기 몰려든 기자, 카메라 앞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이 그 직원이시죠? 회장님께 칭찬받은 분. 그때는 무릎을 꿇으셨지만 지금은 별을 따셨네요. 그제서야 은혜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한다. 그때는 깜깜했었어요. 누구에게나 무릎 꿇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 나를 부수지 않길 바랐어요. 우리는 다 한 번쯤 살아보지 않은 삶과 마주한다. 그 순간 무너지느냐 아니면 빛나느냐, 그것이 인생을 나눈다. 은혜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징계 절차가 철회되었고 그녀를 향한 본사 평가에는 최우수 고객 응대 사례라는 문구가 적혔다. 박세진 감사팀 과장은 은혜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과오였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던 부분, 문서에 남겨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손님이든 누구든 사람이니까요. 며칠 뒤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은혜를 찾아왔다. 그러자 그동안 고개를 돌렸던 김주임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은혜야, 미안해. 그동안 널 웃음거리로 본 내가 창피하다. 아니에요. 저도 멀어졌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 너를 보고 회장님이 움직인 거야. 내가 회장님 마음 움직였더라.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불려나가 은혜에게 악수를 건넸다.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이 일 아니었으면 고객 무릎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불운으로 끝났을 거야. 퇴근한 은혜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은 엄마를 마주했다. 엄마는 은혜 얼굴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안아주었다. 은혜야, 잘했다. 조금만 더 웃자. 은혜는 엄마의 말에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다. 아마도 세상이 나한테 무릎을 꿇었던 순간,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엄마는 은혜의 두 손을 잡고 깊고 묵직한 눈으로 말했다.
내가 사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사람으로 돌아온 거야. 그 순간 은혜는 깨닫는다. 나는 그냥 착했던 게 아니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몇 주 뒤 은혜는 본사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는다. 고객 응대 본부 전사 교육 담당 대리 정규직 전환 제안드립니다. 시원한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어왔다. 은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고작 무릎을 꿇은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히네. 사람은 태도로 기억되고 마음으로 이어진다. 6개월 후 은혜는 이제 고객 교육 분야 신입 강사로 포인트몰 본사에 입사해 있었다. 그녀는 정장 재킷을 걸치고 훌륭히 성장한 모습이었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단단했다. 그날 포인트몰 20주년 행사장에는 직원들, 고객들, 임원들까지 모여 마치 축제처럼 붐비고 있었다. 정승조 회장은 자리에 앉아 은혜가 등장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은혜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든다. 안녕하세요, 윤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쥔 대본을 살짝 들여다보고 고개를 든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기치 않은 시험이 되었고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회장님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난 뒤 회장은 은혜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고맙네. 나를 눈에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 것은 자네뿐이었네. 제가 더 고마워요. 저 하나 생각해서 회사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아니다. 부끄럽지만 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네. 남들이 만든 평가표로 사람을 보려 했던 건 어쩌면 나였지.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꺼내 보여준다. 그리고 그날 내 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다. 그 말. 그게 너무 슬프고 자랑스러웠네. 은혜는 눈물이 핑 돋았다. 포인트몰은 사람 중심 서비스 철학을 표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고객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대합니다. VIP 고객 갑질 사건 이후 전국 매장의 고객과 직원 간 갈등 사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은혜는 그 교육팀을 이끄는 실무자로 뛰고 있었다. 하루 종일의 교육을 마치고 걸어 나오던 은혜는 매장 앞에서 어느 노인이 핫팩을 팔며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은혜는 잠시 멈춰 서더니 핫팩 하나를 산 뒤 따뜻한 말로 건넨다. 어르신, 이거 손에 쥐고 계시면 덜 추우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느릿하게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보고 배운 게 있네요. 은혜는 그 말에 웃음을 지으며 돌아선다.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은혜의 발걸음은 강한 빛이 머무는 문 밖으로 향한다.